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글로벌 증시 특이사항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요. 그 유로존의 경제 전망도 하향 조정된 부분, 또 뉴욕 증시에서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내에서의 여러 가지 ISM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라고 하죠. 그 지표도 물론 발표가 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유럽의 영향이 좀 있었다. 장 초반에는 그게 가장 크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로존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1.1% 상승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을 좀 잡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글쎄요, 회복이 좀 더뎌질 것이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도 할 것이다, 단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로존의 어떤 경기 회복이 더디게 움직인다 보면은 상대 국가 다른 나라의 어떤 흐름들도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는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장 마감은 그래도 보합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나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좀 강세였는데요. 아무래도 트위터 상장에 따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SNS와 관련된 종목들,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낙폭을 좀 제한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상장 기대감에 의해서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도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뉴욕 증시의 어떤 특징들은 어제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보합권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별반 다름없는 그냥 흐름이 나타났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제 우리가 공통분모로 좀 말씀드렸던 3D 시스템즈 오늘도 많이 올랐거든요. 3D 프린터. 3D 시스템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도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테슬라가 이제 그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하고 32센트 손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글쎄 어제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전기차만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러니까 그 충전하는 그런 것들도 도로도 어떤 충전소도 안 깔리고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 확대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너무 고평가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우려감이 아직까지 현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실적이 좀 썩 좋지 못하게 좀 나오고 있는 바람에 매출은 참 눈에 띄게 늘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장에서는 소폭 올랐지만 지금 시간 외에서는 10%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내일장에 정규 시장에 또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도 흐름들을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의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와 미스 증시도 대부분 다 인도네시아는 휴장이었고요. 대부분 다 글쎄요, 오른 나라보다는 좀 빠진 나라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대부분 다, 그러니까 유로존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 회복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부분 다 약세 마감이 되었고, 뉴욕 증시도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보합권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뉴욕 증시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밑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이게 장 초반에 좀 많이 빠지다가 반등을 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유로존 때문에 빠졌다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종목들로 인해서 좀 다시금 하락이 좀 제한적으로 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테슬라 모터스 볼까요? 테슬라 모터스가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10.82%쯤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규장에서는 소폭 올랐는데 0.92% 올랐는데 시간 내에서는 10% 이상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스닥 선물지수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고평가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일단은 내일장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오늘만큼은 좀 그렇게 좀 마인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들여다봤고요. 국내 증시 어제 개인만이 양시장에서 다 순매수로 받아냈는데, 보니까요, 외국인이 내놨던 부분에서 이제 대형주 부분에서도 개인이 좀 많이 받아내서 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화학업종도 그렇고 제조업종을 유난히 많이 받아냈는데요. 2020을 좀 버텨줄까 해서 좀 눈여겨봤는데 2010선까지는 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티스트, 그러니까 예. 오로지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2050, 2년 동안 한 번도 돌파를 못했는데 그거를 단숨에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딱 일산단에서 맞고 좀 떨어지는 거다라고 논리적으로 좀 그렇게 설명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정형적인 분석,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급만을 끌어올려 갖고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가운데 아무래도 현재 위치대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50 딱 어떻게 보면 기술적 저항선을 좀 맞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좀 충전하고 있는 어떤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 중순 그리고 네. 한 11월 말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보이다가 어느 정도 연말 가서는 다시 뭐 쇼핑 시즌에 좀 맞물리면서 어떤 연말 랠리가 또 다시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종목들로 하려고 너무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참 힘든 장이었거든요. 사실상 지수는 그렇게 썩 많이 빠진 건 아니었지만 종목들이 뭐 급락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 뷰는 뭐 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다시금 재차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일단 실적 면에서 4분기 실적을 3분기보다 더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도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되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 국면, 횡보 국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수적인 투자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지수상으로 봤을 때 2000포인트, 2015에서 2000포인트는 직전 저점으로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박스권이 이루어졌던 부분으로서 반드시 그래도 좀 지켜져야 할 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가 만약에 밀린다면 또 심리적으로 또 이탈될 수 있는 그렇죠.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밀리는지 여부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중소형주 실적 발표 지금 많이 발표를 하고 있죠. 굉장히 뭐 좋을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도 실적 하나 때문에 아주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자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의 어떤 그 매매 전략은 단연 뭐 수급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요. 그래도 지금은 시즌인 만큼 어닝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잠깐 보실 텐데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이 밀렸어요. 오로지 차트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에 어떤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이 이루어졌던 2000에서 2015 여기가 이탈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첫 번째 관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켜지고는 있다. 돌파하고 나서 좀 눌림목을 받고 있는 형국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올라간다면 추세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는 빠지지 말고 횡보세로 좀 보이면서 올라가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탈이 되는지 여부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저점이 지금 밀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저점이 밀려가면서 빠지고 있는 종목이 있고,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대형주도 이렇게 옥석이 좀 가려지는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그리고 수급 이런 것들 때문에 밀려가고 있는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 다른 종목 현대미포선 볼까요? 현대미포선 아직까지도 고점대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는 거죠. 한때 경기 민감주로 불리는 종목들은 한 테마성을 이루면서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쟤도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같이 다 연동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업종별로 종목별로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자로 할지라도 글쎄요 뭐 이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코멘트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같은 대형주 같은 경기 민감주로 할지라도 이렇게 좀 옥석을 가리는 어떤 그 전략이 지금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시고 그래서 차트가 좀 무너지지 않는 대형주 내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시장을 보면은 좀 어제 단기 조정을 겪을 거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 매수계로 삼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옵니다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차트가 많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대형주를 좀 매수를 삼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